만나면 좋은 친구 MBC. 국가 보훈을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핵심 가치로 천명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제 최선진국으로 도달했다. 미국의 알링턴 요즘 못지않게 부산을 가면 반드시 유엔 공원을 가야 된다. 좋은 의미로 그런 문화 복합 공간으로 저는 충분히 자리매김시킬 수 있다라고. 의무적인 보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보훈 문화를 우리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만들었던 그런 장관으로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6월 25일 오늘은 73년 전 한국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부산은 전쟁 기간 임시 수도이기도 했고 지금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부산에겐 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첫 순서 뉴스 톡톡은 최근 처해습으로 성격한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과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장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6월 5일부로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사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훈과 관련되는 정부 부서가 생기고 62년 만에 장관이 수장이신 보훈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국가보훈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관님? 뭐 한마디로 저는 이제 사람에게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엄청 부자다 해도 속으로는 저 사람 부자라도 졸부다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뭔가 나라에도 정신적인 가치, 내적인 가치가 경제력 못지않게 중요한데 네. 국가보훈부 승격의 의미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제 최선진국으로 도달했다라는 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우는 정말 최고의 대우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주는 그런 네. 부분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청문회 하는 장면 봤습니다. 네. 예전에 국회의원 하실 때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의 입장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질문을 받는 입장이시고, 근데 청문회를 이렇게 하면서 혹시 그런 면에서 느끼는 점이 좀 없으셨어요? 결과적으로 보고서 채택이 되어서 네. 조금 중간중간에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만족을 하고 또 아무래도 국회의원의 입장과 또 후보자 입장이 다르고 저도 과거에 국회의원일 때 수십 번 청문회를 그랬었죠. 그 자리에서 하면서 네. 제가 호통도 치고 제가 지은 업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좀 힘들고 어렵고 곤혹스러워도 예.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또 당연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예. 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장관으로 임명되시는 국가보훈부가 이번 정부에서 비로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62년 만에 네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가릴 그렇죠. 것 없이 어떤 정부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제일 자기 일생을 바치고 헌신한 분들을 네. 제대로 예우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경제적인 또 군사적인 거 아무리 잘해도 그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보훈을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핵심 가치로 천명했기 때문에 네.
처음으로 네. 우리가 국가보훈부 승격을 일구어냈다. 네. 이렇게 저는 아주 뿌듯하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아마 부산 관련 질문도 꽤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부산이 지닌 보훈의 상징성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마침 오늘이 6.25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의 전쟁 피난 수도였죠. 맞습니다. 임시 수도였죠. 예. 네. 이것은 도시 자체가 보훈 도시다. 호국의 도시라는 네, 네.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6.25 당시 그 피난 수도, 그 정부, 그리고 유엔공원은 특히 세계 유일한 그렇죠. 곳이거든요. 세계 유일한 곳. 예. 이것은 이렇게 그냥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어떤 호국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그 관광객들이 그렇죠. 부산을 방문하면은 반드시 들러야 되는 핫플레이스로 네, 네.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보훈의 성지, 뭐 국립묘지, 뭐 이런 개념이 네, 있는데 저는 묘지의 그런 컨셉에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세계 문화 유산이다. 네, 네. 이런 네. 거를 좀 복합시키면 그냥 호구의 성지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에서 말하는 핫플레이스, 핫플 이런 것도 충분히 그 자리매김시킬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은 세계 유일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네. 유엔 공원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장관님 또 저기 보훈병원 관련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받는 그런 병원으로 만들어야겠다. 부산에도 보훈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인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요? 자기 청춘과 일생을 나라를 위해서 바친 분들 네, 입장에서는 네, 네. 그 병이 들고 한데도 뭐 제대로 그 돌봐주지 않는다, 네, 치료해주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네. 그 서러움은 말할 것도 맞습니다.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는 아직도 좀 가야 될 길이 네, 멀다. 네, 네. 그래서 최고의 그런 암센터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 네. 좀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논을 하고 있는데 뭐 조만간에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그런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으리라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장관님 말씀 속에 계속 언급이 되었는데요. 바로 유엔 기념공원. 예. 사실은 이 부산 시민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보훈 외교의 가치와 의미가 굉장히 크다. 또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보훈 관련해서 꼭 들리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국가보훈부가 우리 유엔 기념공원을 어떻게 바탕으로 혹은 모티브로 해가지고 보훈 외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최고의 그 상징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네, 네, 우리 네. 부산의 자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번에 서울 국립현충원도 그렇죠. 그동안에 국방부에서 관할을 하다가 70년 만에 이제 국가보훈부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받게 됩니다. 네, 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유엔 공원을 365일 중에서 네. 특정한 날에만 가서 우리가 추모하는 그런 뭐 묘지의 개념에서 아니고 좀 더 나아가서 365일 항상 네. 우리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의 관광객들도 좋은 의미로 그런 문화 복합 공간으로 저는 충분히 이 자리매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외국의 많은 분들이 미국의 알링턴 묘지 못지않게 부산을 가면 반드시 유엔 공원을 가야 된다. 네, 네. 이런 어떤 뭐 인증샷 같은 것도 많이 저는 찍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사실 그 부산항 하면은 예, 파월 장병들이 출발하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뭐 다른 이유가 있어 떠난 게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떠난 건데 사실 부산항을 비롯해서 어디에도 파월 장병들에 대한 그 수고와 노고와 또는 희생을 그렇게 추념하거나 또는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아시다시피 저도 네.
월남 전사자의 아들입니다. 제가 네. 네. 저희 선친도 아마 부산항에서 출발을 하셨을 겁니다. 네. 당시에 32만 5천 명의 대한민국 젊은 청춘들이 네, 맞습니다. 나라의 네. 부름에 따라서 그때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뭐 그 생명을 사실 걸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월이 지금 한 50년 흘렀다라고 네. 하면 우리 후손들이 어떤 그분들의 그런 어떤 용기와 헌신, 수많은 곡절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하고 또 추모하는 이것은 가장 저는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제가 지금 관계부서 특히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단순히 베트남 참전 용사들만을 그 기념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부산이 또 해양 수도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부산 항만의 특징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약간 그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건설적으로 저는 충분히 협의해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흔히 그 생각해오던 어떤 외교적인 고려 때문에 못 만든 거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베트남의 그런 외교 그런 것 때문에 못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닌 아니 뭐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 뭐 거의 없고 네. 외교적으로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뭐 우려를 전달받은 적도 없고 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고 그럼요.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건설적인 네. 어떤 그 대안이 뭘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에 프로야구 시즌인데요. 예. 야구 선수들이 헬멧에 이렇게 태극기를 우리 형님도 지금 하고 계신데 네. 그 어떤 의미의 배지입니까? 지금 이게 121879 네, 12만 1879명의 네. 우리 전사자들 6.25 때 전사자들이 총 16만 명인데 네. 그 중에 아직 12만여 명은 유해가 우리 가족들의 품으로 못 갔습니다. 아직 발굴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 우리가 마지막 한 분까지도 우리가 꼭 찾아내어서 네.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대를 잊지 않는다. 않겠다. 예, 그런 어떤 뜻이 여기 배지에 있고, 이 배지는 보시다시피 그 유해를 발굴하면은 유해를 감싸는 태극기로 맞습니다. 감쌀 때, 맞습니다. 그 감쌀 때의 형상입니다. 한국 오늘까지 그 건국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 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자기를 좀 필요로 하는 그 때와 또 여건이 있다. 정치권이든 또 정부든 저를 필요로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릴 게 부산이 피란 임시 수도였고요. 지금도 그 기념관에 가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기념관이나 아니면 생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과가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부산에 혹시 거기에 준하는 혹은 그런 걸 설립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국가보훈처장 되면서부터 줄곧 공사석에서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그분이 과오가 틀림없이 있죠. 과오가 있지만 그분이 독립운동사의 큰 역할을 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우리 자유주의 선택의 길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그 건국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 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도 지내시고 이제 장관이 되셨는데 좀 어떻게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보훈부 장관을 맡아보니까 그래도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되는, 네. 좀 집행되는 그런 보람은 훨씬 국회의원보다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 보훈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체성 확립 이런 데는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말로만 주장하다가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보훈부 장관 입장에서는 또 한번 딱 그걸 하게 되면은 그게 실천이 되니까 그렇죠. 훨씬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장관님이 아마 그다음 내년 4월 총선에 네. 아마 나오실 거다 이런 관심이 높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보훈부가 막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보훈부가 정말 제대로 안착되는데 틀을 잡으시고 모든 제 어떤 열정을 다 쏟아 붓기에도 바쁘고 다만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자기를 그 필요로 하는 그 때와 또 여건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정치권이든 또 정부든 저를 필요로 하는데가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사가 좀 옳지 않은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 조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 천안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그 뭐 가짜 뉴스다 또 유언 비어다 괴담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고 그 천안함 그 유족들이나 생존 장병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괴담 뭐 쉽게 말하면은 천안함은 자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말 자체로가 또 성립이 안 되는 괴담 중에 괴담이죠. 그런 용사들이 나라를 지켜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용사들이 지금 근거 없이 공격을 받을 때 그분들을 지켜주는 법률적으로 변호해주고 지켜주는 것도 그분들을 예우해주는 거다. 제대로. 그건 국가보훈의 당연한 책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현충일 같은 경우에는 유심히 봐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좀 조기를 단 그런 집을 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슴에 자기 스스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적인 풍토를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굉장히 그 기쁜, 좀 감동이 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동신초등학교 6학년 24명이 외국인 독립운동가였던 호머 헐버트 박사가 현재 3등급의 국가보훈의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1등급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장관님께 청원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의 어떤 그런 뜻밖의 그런 소식을 듣고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하고 학생들 24명을 다 서울로 초청을 했습니다. 와, 초청을 해서 호머 헐버트 박사가 지금 서울 양화진 묘역에 묻혀 계십니다. 같이 가서 참배도 하고 그 지금 마침 국가보훈부에 뭔가 품격이 좀 낮게 이렇게 매겨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공격을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는데 이번 우리 동신초등학교 우리 초등학생들의 그런 염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호모 헐버트 박사가 3등급이 아니라 1등급으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절차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네. 최대한 네, 네. 좀 응원할 생각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장관으로 이제 계시면서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하시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제 보훈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예우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말로만 교실에서 선생님의 강의로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가슴에 네. 그런 생각이 녹아 들어가게 하려면 보훈의 그런 문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뭔가 의무적인 보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보훈 문화를 우리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만들었던 그런 장관으로서 그렇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기본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보훈의 가치를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좀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제 고향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정말 후회 없이 온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연 의원 두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산 엑스포 유치의 최대 분수령이 될 네 번째 프레젠테이션이 지난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11월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부산, 리야드, 로마 이들 세계 도시의 막판 경쟁이 치열합니다. 2030 엑스포 유치 성공이냐 실패냐, 분수령이 될 4차 프리젠테이션. 막대한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와 전통의 문화 강국 이탈리아, 이에 맞선 한국이 각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국 대표단 첫 연사로 나선 가수 싸이. Like this performance, I believe the World Expo 2030 Busan will unite us all.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도 영상으로 발표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K-팝, K-무비, K-드라마 등을 성공시킨 한국 문화의 힘을 피력한 겁니다. 직접 마지막 연사로 나선 윤 대통령은 한국이 준비된 후보국임을 강조했습니다. Korea is a qualified candidate. Korea has been fully investing in preparing for the Busan Expo.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윤 대통령은 또 원조받던 나라에서 첨단 산업과 혁신 기술을 가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인류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는데 한 나라가 한 표씩 가진 만큼 나라 수가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표심을 자극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에선 실세로 꼽히는 빈살만 왕세자가 파리로 날아왔고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도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나서 정상급들의 유치전도 치열했습니다. 4차 PT가 국내외의 화제입니다. 특히 부산다방, 동백꽃차, 그리고 바다라떼도 있었는데요. 각국 대표 200명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굉장히 드문 일인데 야당 국회의원께서도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이번 PT를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한 보도를 좀 인용하면 사우디는 밋밋했고 로마는 평이했고 부산은 우수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쟁 국가에서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싸이 씨라든지 또 조수미 씨처럼 아주 글로벌 스타들을 등판시키면서 우리나라 문화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잘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약점으로 꼽히는 여성에 관한 문제를 PT에서 계속 제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되려 사우디의 약점이 여성 인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듯한 PT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차 PT에서는 우리가 압승했다라고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이번 4차 PT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컨텐츠 강국인 만큼 굉장히 짜임새 있는 PT였다라고 저는 보였고요. 특히 그 가수 싸이 씨가 이제 선글라스를 끼면서 강남 스타일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고 했을 때 관중석에서 환호가 나오기도 하고 웃음과 박수가 함께 나왔는데 그 정도로 이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이 컨텐츠의 힘과 그리고 짜임새 있는 구성 그리고 감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진정성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열기가 충분히 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연설도 하고 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다른 회원국들로 하여금은 굉장히 감동의 포인트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의욕 있게 그리고 그 정도로 유치에 대한 열기가 가득하다라는 부분이 강했을 것이고요.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수혜를 이제 우리가 그 노하우를 돌려주는 이 경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와닿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우리나라하고 사우디를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로마 얘기도 있었습니까? 로마도 프레젠테이션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 PT와 거의 유사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외신도 그렇고 국내 뭐 언론도 그렇고 사우디 리야드와 대한민국의 부산을 아주 강력한 라이벌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좀 언론에서 많이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우디가 아주 강력한 경쟁자고 우리 부산 또한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또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PT 관련된 이런 관심이 언론에서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PT를 직접 하시는 거는 굉장히 큰 거대 담론을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 얼마나 엑스포에 간절하고 또 진정성이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주 잘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 속에 이제 부산하고 리야드의 비교가 나왔는데 언론 보도에 상반되는 보도가 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 정부가 며칠 된 조금 지난 그런 보도이긴 한데 우리 정부가 분석하기를 한국이 80, 사우디는 87 정도인 것 같다. 근데 속히 따라잡아야 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또 다른 보도에서는 BIE가 지금 179개국인데 절반은 아직 어디에 표를 줄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번 4차 PT가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리 부산에 점을 찍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사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이 지금까지 있었던 프레젠테이션 중에선 가장 감명 깊었고 인상 깊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준호 의원님께서 말씀은 주셨지만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유치를 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리야드와 부산의 양강구도로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유럽의 언론을 보면 또 로마와 리야드에 대한 구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데사가 탈락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제 부산과 리야드와 로마 이 3파전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회원국도 결국은 11월 투표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한 개국에 한 표씩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명확하게 이걸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수치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실은 좀 자기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공직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번 엑스포 투표 관련해서는
지지국가를 천명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어디 국가를 뽑을지는 보관에만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조금 좌기적인 아마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리한 이런 수치를 담은 언론도 많은데 저는 PT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분명히 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되면은 좋겠는데 와, 좀 불리하지 않나.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와여서 그랬다가 이번 PT가 있고 난 다음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두 분에게 좀 궁금하게 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동안 부산이 노인과 바다, 인구 격감, 지방 소외 이런 것에 굉장히 시달리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는데 엑스포 유치되면 확실히 달라지겠죠? 그럼요. 엑스포에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쉽게 설명드리면 외화를 많이 벌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 굉장히 많은 외화를 번다고 하잖아요.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한 20조에서 30조 정도 이렇게 경제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 등록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한 60조 이상. 아, 그래요? 네, 60조 이상을 상회할 수 있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0조라는 돈은 부산이 향후 몇 년간 아주 머나먼 미래 청사진까지 그릴 수 있는 좋은 자본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포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중장기적인 목표로 봤을 때는 분명히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뭐 경제 올림픽이라고도 표하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30 엑스포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든 민생이든 복지나 안전이든 부산에 있는 현안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엑스포를 유치를 하게 되었을 때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결국 부산이라는 브랜드 가치 향상일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유치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산에 대한 이미지나 그리고 부산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 유치나 혹은 외국과의 협력에 대해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11월에 이제 최종 결정하는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남은 일정들이 뭐가 있는지 혹시 좀 아세요? 이 4차 PT와 이제 공식 립세션은 끝이 났고요. 이제 11월 28일에 이제 회원국 투표가 있습니다. 그 전에 5차 PT가 있기는 합니다만, 5차 PT가? 네, 사실은 11월에 진행이 되고 거의 투표 막바지이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의원 외교나 그리고 또 시장님이나 의장님께서 계속 해외로 활발하게 움직이시면서 외교를 하시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유치 홍보가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거에서도 유권자를 직접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남은 기간 동안 투표권이 있는 국가들을 면대면으로 방문해서 설득하고 또 우리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작업이 치밀하고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네, 어떤 뭐 공식적인 일정보다 발로 뛰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부, 동부, 영도구의 생활권 연계를 통해서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의 주민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도록 구조가 자체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구조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러한 재원 투자는 반짝이는 효과를 두던가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해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지자체에 예산을 나눠주는 시기인데요. 부산에는 동구, 서구, 영도구가 2년간 378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실효성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2년째 지금 시행 중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좀 소개해 주시고 목적이 뭔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이제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에 의거해서 이제 초고령화
도시가 네네. 되면서 이제 청년층이나 학령기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10년 이내에 이제 지역이 소멸될 수 있을 정도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을 지정을 하고 네. 이제 정부가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기금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데 쓰는 것이 바로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입니다. 네네. 부산 같은 경우는 영도구와 동구, 서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지역으로는 중구도 있습니다만 네네. 지금 관심 지역은 지금 예산을 받는 지역은 아니고요. 이 세 개 지역에 이제 기금이 투입이 되면서 네. 부산시가 자체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네, 이제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전국의 인구 유출이 아주 심각한 곳,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도시가 소멸에 곧 이를 것 같은 곳을 정부에서 107곳을 총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107곳 안에 심각한 지역, 심각하지 않은 지역이 분류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네. 아까 서 의원님 말씀처럼 부산에는 서구, 동구, 영도구가 배정을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세 개 단체가 378억 원을 총 네네. 정부 출연 기금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세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방어를 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378억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적죠. 적은 그렇기 금액이다. 때문에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 네네. 사업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도 많이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런 사업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남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 위주로 갔다. 사실은 이 세금을 가져가는 모든 정책들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왜 정부에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나요?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드리면요. 네. 인구 관련 정책은요. 인구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인구 관련 이런 기금이 내려왔는데 네. 그것들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분들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 분들이시죠. 그러네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행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출연 기금만 줄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네, 충분히 네. 연계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청과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간에 이런 소통도 활성화시켜주는 제도도 또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총리 직속으로 이 인구 소멸에 대응을 했었습니다. 네. 기구를 만들고 이러한 비슷한 기금이 조금 네, 마련이 10년 되기도 전의 했습니다. 일인데, 그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 인구가 73만 명이 줄어버렸습니다. 일본에. 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민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대응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통합적으로 네.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주 환경이나 교육 환경 그리고 복지까지 모든 것이 좀 통합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기금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 원도심에 투자를 해야죠. 이게 통계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해운대는 38만 명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 동구는 7만, 7만. 서구는 10만, 네. 중구는 3만, 아이고, 영도구는 참 문제네요. 10만입니다. 네. 원도심의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합쳐도 해운대구에 비하면 인구가 그러네요. 부족한 그러네요. 것이죠. 중구만 보면요, 3만, 네. 해운대구 38만. 얼마나 차이가 나는 수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근에 있는 도시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마산, 진해, 창원이 어려울 때 세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창원은 인구 100만이 거주하는 그리고 부동산과 경제가 호황인 도시가 됐죠. 그래서 우리도 원도심에 대한 투자와 네. 고민이 계속 이어져야지 결국엔 부산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원도심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원도심 자체의 매력도를 좀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네. 아무리 지원을 해주고 정책적인 보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해운대나 광안리, 남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인기가 있는 지역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매력도가 있지 않으면 네.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 지표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은 없을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힙지로라고 해서 을지로나 아니면 서촌이나 북촌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모습과 조금 청년들이 유입이 되면서 현대화된 거리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 힙지로. 네, 을지로를 요즘 힙지로라고 힙하다의 하니까요. 힙지로. 네,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구와 서구와 영도구 같은 경우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영도구 같은 경우는 카페 거리를 좀 조성을 하고 있고 새롭게 좀 도시 자체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것에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도심 자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복합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이 되고 일자리도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대기업만을 모두 유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양 산업에서 좀 배제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특성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그어졌던 행정구역을 한번 손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인구를 우리 공무원분들과 우리 정치인들이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관리하고 또 국민들을 모시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인구 척도만이 또 행정구역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인구 척도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도심이 가지는 성질이나 역사는 매우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우리가 또 통합을 한번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경험을 살려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서서히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8개월간 10억가량의 세금이 부산 16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비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수 다녀와서 결과 보고서를 낸 기초의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태국 출장을 다녀온 기장군 의회가 8개월 만에 또 해외 출장을 갑니다. 6박 8일간 원자력 발전소와 원전 해체, 방사성 폐기물 관련 시설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건데 예상대로 관광지도 끼워 넣었습니다. 문화시설과 도시재생시설을 보고 오겠다는 겁니다. 예산은 3,600만 원. 배워오겠다는 원전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또 관광 목적의 출장에 그치는 것 아니냐며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워온 게 있으면 결과보고회를 열어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장군의회는 9일 출장 다녀와서 주민 설명회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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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의회는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은 없고 의회에서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제 주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관람도 해도 되고 대대적인 어떤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경남도의회는 이달 초 언론 브리핑 형식의 국외연수 결과보고회를 열었고 울산 중구의회도 연수 계획을 심의했던 위원들에게 결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개월간 10억가량의 세금을 들여 해외 출장을 다녀온 16개 부산 기초의회 가운데 결과보고회를 개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 8개월간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부산 구군의회가 24번을 다녀왔더라고요. 과연 이 정도로까지 해외 연수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사실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매년 임기 중에 매년 갈 수 있도록 지금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의 임기 중에 4번을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전반기에 가는 거는 동의합니다. 1년차, 2년차 때 좋은 시설물들을 보고 좋은 정책을 보고 또 구현해서 3년차, 4년차 때는 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3년차, 임기 마지막 연차에 연수로 가는 것은 이 의원님께서 재선이 될지 3선이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연수의 기능을 좀 상실한 그러니까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여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의회들이 좀 전반기에는 연수를 가더라도 후반기에는 좀 연수를 자제하는 그런 문화가. 후반기 갈 거 전반기에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땡겨가지고 1년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좀 확립해 가는 것도 저는 중요한 자세일 것 지금 같아요. 좋은 방안 같은데요, 서 의원님 어떠세요? 네, 뭐 기존에 관행적으로 가던 연수나 목적이 좀 상실되었다라고 보이는 그러한 연수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뭐 하반기에 대한 연수는 좀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결국은 시민분들께서 공감을 하셔야 되고 이 연수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가기
가게 되는 연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려면 결국은 소통과 신뢰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얼마나 기초단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느냐도 지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외유성 출장에 대한 논란은 각 기초지자체 그리고 이렇게 단체에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의회에도 이런 그 해외 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분께 좀 각각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그 안에 프로그램을 짜왔는데 정말 이게 그 외유성 의혹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광역의회와 좀 기초의회에서의 이 연수를 짜는 과정과 그 위원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원 외교 차원에서 연수가 좀 이루어지고 또 전문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기초단체에서는 기초단체 자체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만 외유성 출장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전에 검열을 해야 되겠지요.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여행사나 기존에 가던 코스를 반복해서 가는 것, 또 결과 보고서나 사전 보고서가 뭔가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것,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검열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라도 부산시의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외유성 출장을 갈 정도로 윤리의식이나 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작년에 저 같은 경우도 페루와 파나마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두 분이 같이 같은 조에 편승돼서 갔다 왔는데 저희가 정말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시간을 허투루 단 1시간도 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관광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도 저희는 없었습니다. 결과 보고회를 가지는 그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결과 보고회가 필요한가와 함께 그다음에 정말 좀 이 구군의회 같은 경우에 개선책이 뭐가 있을까요? 세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50에서 450만 원까지 의회별로 좀 상이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정말 350만 원이면은 우리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 에어컨 한 대씩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하죠. 정치인들 스스로 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연수가 알찬 연수가 돼서 또 시민들께 좋은 양질의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자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대표적으로 기초의회 중에서 먼저 연수를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기초의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좀 본받아서 필요가 없다면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지난 20일 해운대 해수욕장에 있는 30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130여 명이 연기를 마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소방 헬기와 소방 차량 70여 대가 출동한 가운데 투숙객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근데 방송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프런트에도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아무런 뭐 벨도 안 울리고 세상에 큰일 날 뻔했어요. 10월부터 부산시 다자녀 가정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정은 기존 2만 5천여 가구에서 15만 7천여 가구로 5배 이상 급증합니다. 현재 다자녀 가정에는 공영시설 이용료,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부산에서는 부산대, 부산교대가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대학이 지원했지만 국립대 통폐합을 내세운 부산대, 부산교대가 유일하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고용률은 5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상승했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실업률은 3.5%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상승했지만 울산 3.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내년 20일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가정사 문제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보 의원은 SNS를 통해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말 못할 가정사와 경찰 수사는 결자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지역구 의석 중 48%가 수도권입니다. 비례대표 47석도 대부분 수도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과 예산이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역 소멸은 곧 대한민국 소멸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런 구조 속에선 구호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 Try to keep an open mind.